얘들아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 수업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반 친구들의 생일 달력을 만들어 봤죠.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 창의적으로 정말 멋진 작품을 선생님께 보내주어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활동을 해준 우리 반 친구들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짝짝짝짝. 그러면 오늘 수업은 교과서 13쪽 작품 감상하기 수업을 할 거예요.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13쪽 마무리하기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0색상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서는 11쪽에도 나와 있었죠? 10색상원이 무엇이죠?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0가지의 색을 동그란 원 모양으로 배열한 걸 10색상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 10색상원을 보고 알게 된 점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과 무엇을 공부했었죠? 네. 따뜻한 느낌의 색과 차가운 느낌의 색, 또 비슷한 색과 반대색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과 공부했었는데 다들 기억나나요? 생활 속에서 따뜻한 느낌의 색, 차가운 느낌의 색이나 비슷한 색, 반대색이 활용된 예를 더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같이 따뜻한 느낌의 색, 차가운 느낌의 색 언제 활용된다고 배웠었죠? 선생님 물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정수기만 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은 빨간색으로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수영장 바닥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네, 시원한 색깔에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색칠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색이나 반대색이 활용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과 13쪽 작품 감상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같이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화가 마티스라는 분이 붉은 실내 푸른 탁자 위에 정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 같나요? 네, 빨간색. 파란색도 보여요. 노란색도 보이구나. 맞아요. 선생님 눈에도 빨간색이 가장 많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도 보이고요. 주로 이 세 가지 색깔을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작품을 나타낸 것 같아요. 탁자는 시원한 푸른 색깔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창문은 무슨 색깔? 노란색. 창문 밖에 야자수는 초록 색깔로 표현을 했네요. 자, 이렇게 많은 색깔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이 아니지만 강렬하게 작가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탁자 위에 있는 과일과 창문 밖에 보이는 멋진 야자수를 어떤 색깔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작품 살펴볼까요?
선생님과 같이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작품은 한국 화가 전형림이라는 화가가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잘 보면 선생님 저는 파란색이 눈에 확 띈대요? 말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 작품은 파란색이 대부분이죠. 느낌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갑고 조금 시원하죠. 물론 군데군데 보면 붉은색 계통이 색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색이 파란색 계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색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배를 아주 다양하게 구석구석 많이 그렸어요. 아마 여기는 육지가 아니라, 네, 맞아요. 배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바다와 인접한 지역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작품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김성복이라는 화가가 표현한 작품이에요. 플라스틱에 색깔로 채색을 한 거래요. 제목은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전체에 채색된 색깔을 보세요.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 가면 이런 색깔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 사찰에서 보는 기억이 있어요. 왕이 살았던 곳에 가봤더니 이런 비슷한 색깔을 많이 본 적이 있다. 이런 무늬를. 맞아요. 이 작품 전체에 채색된 색은 오방색이라고 해요. 오방색. 오방색이 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부록 81쪽을 한번 보세요. 뒤에 여러분 교과서 81쪽에 오방색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떼어서 여러분 이 작품 앞에다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풀이나 유리테이프가 있으면 붙여보면 더 좋아요. 오방색이 무엇인지.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의 5가지 색깔을 말하는데 이 5가지 색깔의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동쪽에는 무슨 색깔? 청색. 서쪽에는 백색. 남쪽에는 적색. 북쪽은요, 흑색. 그런데 한가운데 중앙, 황색을 뜻한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5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 옷을 만들 때도 이런 색깔을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73쪽, 74쪽을 보면 활동지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활동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지 못해서 이 활동지가 찢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지에 이 부분을 복사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색칠을 해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 이 활동지로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활동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색칠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준 파일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동영상을 잘 살펴볼게요.
체험에서 공부한 반대색을 활용하여 그려보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보아요. 교과서 활동지 73쪽을 뜯어서 보면 74쪽에도 작품이 있어요. 이 두 작품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73쪽은 간단하고 74쪽은 칸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 볼래요? 자, 친구들, 고른 활동지 위에 축소판이 있어요. 그것과 본문 11쪽의 10색상환을 보면서 반대색을 찾아보아요. 연두의 반대색은 보라지요. 창문과 둥근 작품의 색은 노랑인데 노랑의 반대색은 차가운 느낌의 남색이랍니다. 빨강의 반대색은 청록이니까 벽면에 칠하고 파랑의 반대색은 주황이니까 탁자의 색은 주황으로 칠하면 돼요. 반대색으로 칠해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실내 분위기가 차분해 보이면서 탁자는 날아갈 듯 가벼워 보이죠? 이제까지 10색상환에서 마주보는 색은 반대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색으로 칠한 뒤 작품을 보고 친구들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아요. 친구들 모두 다 어떻게 활동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나요? 마티스의 작품 혹은 전영님 화가의 작품,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활동하고 싶은가요? 활동할 때 주의사항 잘 들었죠? 여러분 교과서 11쪽에 10색상환에 나와 있는 반대색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인펜, 색연필 혹은 크레파스도 괜찮아요. 기존의 화가가 그린 작품과 반대되는 색깔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